유명하지 않습니다.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저기한 사람은 아닌데 제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저도 한 사람의 학도나 똑같아요. 영원한 선비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선비의 삶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직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선비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선비는 어때야 될까요? 선비는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예? 청빈. 청빈하려면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선생님은 마스크를 벗으시고 수강생들은 마스크를 다 쓰는 걸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죠. 선생님 말씀 계속 하셔야 돼요. 안 들려요? 아니 괜찮아요. 전 상관없어요. 예, 저 계속 쓰고 했으니까 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불가이불홍은이 임중이도원이니라. 이거 유명한 말이죠. 임중이도원. 임중이도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임중도원.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다. 선비는 가 있어 마음을 너그럽고 넓으며 굳세게 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렇게 이거예요. 임무는 책임은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은 무겁고. 그러니까 마치 한문은 다 그 외국어인 것처럼 서술어가 앞에 나오고 뭐 나머지는 다 뒤에 나오고 우리랑 그 구조가 틀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언어 어순이랑 이제 어순이랑 구조가 틀린 것도 있고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다. 그럼 왜 책임이 무거우냐?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대목이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인이기 이렇게 되어 있나? 잠시만요. 제가 지금 대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인이기위민이 했는데 인으로서 아유 이렇게 하도 안 쓰니까 저도 다 잊어버리네요. 인이위 기민이 불력 중호화. 이제 지금 요 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사 이후 인이 죄송해요. 이거 거꾸로 썼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이 위 기민이 인으로서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건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만 알아주세요. 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삼았으니 짐을 삼았으니 또한 무겁지 않겠느냐. 인부천하란 말이에요. 세상에 인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려니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요. 모두를 다 사랑하려고 하니까. 모두를 다 물론 똑같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를 다 사랑한 인부천하라고 그래요. 인으로 천하를 덮는다. 그러니 자기의 임무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이 임무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사 이후 이니 죽은 뒤에 말할지니 그만두니 또한 멀지 아니하냐. 멀지 않겠네. 이게 증자의 말이기는 한데 이제 선비의 삶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겁고 힘든 길을 외롭게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느냐고 못 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세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따라가느냐고 못 가는 거예요. 그 참 선비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하고는 싶은데 어렵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삶을 사신 분이 율곡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성악집유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임금이
치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성학이에요. 성학. 성인의 학문이 아니라 거기에 성인은 임금이에요. 임금이 배워야 될 걸 갖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치세를 하기 위해서. 그게 성학지교인데 그 성학지교를 갖다가 짓고 나셔서 자기가 그 성학지교와 그거는 이제 어른이 하는 거니까 어린 아이들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찾아갖고 새로 책을 하나 또 엮으세요. 이게 바로 요 경목요결이라는 거예요. 경목요결.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경목요결이라는 거예요. 격은요, 7격. 요게 손수가 있어요, 손수. 손수가 있는 건 나 손으로 잡거나 치거나 이런 뜻이에요. 잡거나 치거나 뭐 때리거나 뭐 만지거나 이런 거, 어루만지거나 이런 게 다 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격자예요, 7격. 몽자는 본래 무릅쓸 몽이에요, 무릅쓸 몽. 무릅쓰자. 제가 가끔 저기 보여드리는데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 앞을 뒤집어 쓰면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제가 뭘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안 보이죠? 그러면 모르죠?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리석을 몽.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어린 이. 사람 이자 써요, 사람. 어린 사람. 그게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어리석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이제 어린이라고 하죠, 나중에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봐서. 근데 실제적으로 읽어보면 어린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가 된 사람이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기들이 학문이 어느 정도 되면은 소학이나 뭐 경목요결이나 이런 걸 한 번씩 다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이를 7격, 때려서 격려한다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 때려서, 쳐서 가르치는 중요한 비결, 요점이 되는 비결. 그래서 중요할 요, 뭐 이렇게 해요. 요긴할 요, 그 다음에 비결 결자예요. 경목요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게 이제 황해도에서 그 지으셨다고 하거든요. 이제 율곡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총 10개, 이렇게 서문을 빼고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0개. 그래서 서문, 그 다음에는 공부하는 사람이 자신의 뜻을 어디로 두어야 되느냐. 그러면 성인으로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순임금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은 순임금이 되는 거고, 도척같이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놈이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서 나도 누구든지 다 성인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인으로 향해야 된다, 뜻을. 그래서 첫째 장은 입지장이 나올 거고, 이제 나중에 이거 나올 거예요. 이제 배경 설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지 뜻을 세웠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뜻을 뜻한 바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갈 때 가장 그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습관. 안 좋은 습관. 그래서 혁구습장이라고 나와요. 이제 혁구습장에 가면 안 좋은 습관을 혁파, 바꿀 혁이에요. 가죽 혁자인데 이게 바꾸다 이렇게 할 거예요. 혁구습장에 그래서 이제 옛 습관을 버리고 바꾸고. 그걸 바꿨으면 이제 내 몸가짐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몸가짐을 하는 장. 그래서 지신장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신장 하고 나면 그것을 갖다가 그 몸가짐을 하는 근거를 갖다가 이제 글을 통해서 내가 그 근거를 대야 된다고 보아요. 그래서 오서오경에 대한 독서장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걸 실천하는데 모든 일의 실천은 나부터 시작을 하는데 나와 가장 가까운 내 부모에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친장. 그래서 어버이를 섬기는 장. 그 다음에는 이제 어버이를 섬길 때 이제 어버이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상제장. 초상 치르는 거.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제례장.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집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거갓장.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그 교우 관계를 맺는 접인장. 그 다음에 세상의 일을 잘 처리하는 처세장.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장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기는. 양이 좀 꽤 돼가지고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이제 한 바퀴 다 돌면은 좋겠지만
혹여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다 할 때까지만 제가 따로 그냥 와서 해드릴 테니까 와서 보실 분들은 따로 보세요. 빨리 볼 테니까 최대한 빨리 제가 처리는 할게요. 공부 나가는 데는 하는데 다만 한자를 모르시면은 조금 어려워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율곡 선생님이 지으신 글은 굉장히 쉽게 지으셨어요. 글자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글자가 많지가 않고 굉장히 무난하게 지으셨어요. 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 쓰는 벽자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정말 한자를 모르시면은 어쩔 수 없이 당신들께서 하셔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는 노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자는 자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당장 모른다고 거기서 그냥 놓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불어나서 알게 돼요. 이거는 제 경험상 그래요. 저도 뭐 그렇게 한자를 그렇게 많이 안다고 제가 자부를 못해요. 모르는 글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글자를 알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글자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 전체 문맥을 갖고 그 글의 뜻도 알게 되고 그렇게 돼요. 네, 잘 따라오시면은 그 충분히 가능하고 혹여 뭐 정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가짐으로 가질 만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다만 조선 중기 거잖아요. 조선 중기에 그것도 사대부 있는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우리 지금 현재와는 조금 형식적으로 내용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본 의미는. 근데 형식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책이 나온 배경이 그 조선 중기니까. 그럼 벌써 지금으로 하면 한 500년 전이거든요. 이게 아마 율곡 선생님이 1500년대 중반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으로 하면 한 500년 가까이 전에 그 내용이라서 얘 형식이 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변한 게 이상하게 변했고요. 그래서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그 뭐 제례나 상제나 이런 데 가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본 의미나 큰 틀에서는 그 가지는 의미가 요 경목요길에 있는 내용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조금 깝깝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왜 그게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좀 현대와 좀 동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셔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수업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경목요결이라고 써있던 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건 지울게요. 첫 시간이고 그러니까 제가 좀 천천히 나갈 테니까 좀 익숙해지고. 또 하나, 글을 공부하실 때는 꼭 읽으셔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 들으셨죠? 그렇게 자기가 음가락은 안 맞추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맞힐 건 없지만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오래 공부하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말 읽다 보면. 제가 옛날에 서당에서 공부할 때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글만 읽었어요. 뭐 10시간도 읽을 때도 있고 10시간도 넘게 읽을 때도 있어요. 이제 배고파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서당에서 공부했더니 배만 이렇게 나와요. 앉아서 글만 읽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루즈해져, 사람이. 그게 있어요, 다. 어느 정도 돼갖고 좀 공부를 할 만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기고만장도 되지만 좀 루즈해져요. 공부를 하기가 싫어져. 그래도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그냥 꼭 읽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꼭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읽다 보면 내 목소리가 들려요. 내가 글 읽는 게 내 귀로 들어온다고요. 어느 정도 되면. 처음에는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내용 읽는지 어디를 읽는지 뭔지도 몰라요. 많이 읽다 보면 이게 내 귀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머릿속에 내가 읽으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뭘 읽는지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나면 옆 사람이 글을 읽는 게 들어와요. 옆 사람이 글을 읽는 것도 같이 들어와요. 제가 글을 읽을 때 그냥 그게 막 들어와요. 그래서 여럿이 같이 공부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근데 뭐 그렇게 저기 일반적으로 글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뭐 주문 외우냐고 그러고 뭐 기도하냐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좀 저도 뭐 저기 학교 가서는 잘 많이 읽지를 못했는데 굳이 그럴 게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 자신이 읽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것으로 소화하시면 돼요. 굳이 뭐 제가 읽는 거 저기 녹음 같은 거 하셔가지고 뭐 듣고 다니셔도 되고 고전 번역원에 가면은 성독 같은 거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고전 번역원이라는 그 저기가 있어 사이트가 그 저기 고전 번역원 거기 가면 고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사이트에 성독 같은 거 받아 놓으신 거 있거든요. 옛날 분들이 하던 거 그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따라 읽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교재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뭐 얼마까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문에다가 입지장 조금 복사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맨날 복사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재가 세 종류가 있어요. 이게 본래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지금 복사해 드린 교재는 요거는 율곡전서에 있는 목판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전통문화연구에서 나온 건데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해석이 좋아요. 그러니까 초학자들이 이 한문 해석하고 하는 능력을 키우기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동몽선습이랑 합본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복사한 부분은 요 뒤에 이렇게 목판본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복사되어 있어요.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해갖고 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몽선습 판본이 있는데 정말 제가 최고 좋아하는 판본이에요. 글자도 크고 모양도 이쁘고 토도 여기다 다 달았고 저는 토를 달고 읽어요. 근데 이제 토라는 건 뭐냐면은 본래 한문에는 토가 없어요. 그 공문서에는 토를 달아요. 공문서에는 한자로 토를 달아서 쓰는데 저는 토를 달아서 읽는 게 더 편하고 그래서 토를 달아 읽어요. 저기 경상도나 이런 쪽에 가면 토를 안 달고 읽는 분들도 많아요. 뭐 여기 충청도에도 토를 안 달고 읽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토를 달아서 읽는 게 훨씬 그 글 공부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좋더라. 그래가지고 저는 저기 토를 달아서 읽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문화 연구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여기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일단 그 율곡전서의 목판본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 보면은 여기 보면 옆에다 이렇게 누가 써놓은 거 있죠. 본 판본 아니고 옆에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모양 기호요. 이게 토예요. 이게 토 달아놓은 거예요. 요 토를 제가 토저기도 있나요? 현토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요 책을 사시면 여기에 이렇게 현토를 해놓은 거예요. 요게 기호를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수업하면서 가끔 알려드릴게요. 왜 이게 이렇게 이런 기호로 썼는지는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 한 거라 이건 영인본인데 이건 어떤 분이 손으로 쓰신 거예요. 목판본이 아니라 율곡 선생의 경목요결이 요 목판본이 있고 그 수초본이 있어요. 직접 쓰셨던 율곡 선생이 직접 쓴 수초본이 있어요. 수초본이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행초로 행서로 이렇게 쓰신 거 있어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쓰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기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이렇게 한 권으로 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아까 그건 행초고 이건 해서로 이렇게 써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달라요. 조금 빠진 부분이 있고 조금 더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조금. 그 부분은 다 여기 표시되어 있으니까 수초본이라서 하는데 요거는 일반 서점에 가면은 있는데 요거는 일반 서점에 없어요. 저기 한민문화사라는 데다가 신청해서 갖고 와야 돼요. 이거 아직도 10,000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재는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교재는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는데 아무거나 경목요결 해석집이든 뭐든 아무거나 갖고 오셔도 돼요. 근데 정 해석집으로 하고 싶으시면 최고 좋아요, 이게. 저는 뭐 따로 공부는 안 했지만 이게 최고 좋더라고요.
저기 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그래서 뭐 필요하신 거는 여기 요 해석본은 원래 해석본 추천은 안 해요. 해석본 보면은 그닥 저기 해서. 근데 어차피 공부를 하시려면 책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는 요거는 구입을 해 주셔야 돼. 각자가 저기 서점 가면 다 있어요. 이거 파란색 책은 다 있는데 가격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는 거는 뭐 옛날 거라서 이거는 지금 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못해도 한 15,000원, 18,000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봐요. 근데 저도 뭐 제가 다 복사를 해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책은 알아서 구입을 해주세요. 아무거나 경목이 있으시면 그거 갖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책을 좀 보세요. 책 보세요, 여기. 여기 제일 처음에 첫 줄부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 거예요. 맨 첫 글부터 볼게요. 율곡선생전서. 율곡전서라고 해요, 율곡전서. 율곡이, 저기 율곡선생의 호가 율곡이죠? 왜 율곡일까요? 동네 이름 율곡. 네, 동네 이름이 율곡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그 동네를 율곡이라고 불렀을까요? 밤골. 밤골이 율곡이에요, 밤골이. 아시겠죠? 밤골을 한자로 쓰면 율곡이에요. 밤율자에다가 골곡자 써서 밤골이에요. 옛날에 밤골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셨으니까 율곡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자호이거나 뭐 그럴 거예요. 이 석담이라는 자신의 또 호가 있어요. 석담이라는 동네도 또 있고. 그래서 석담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율곡이라고 하는데 저희 율곡으로 많이 알려졌죠. 율곡 선생 전서. 이게 전서라고 하면 율곡 선생의 문집을 전체를 얘기해서 전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무한테나 전서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에게만 전서라고 쓰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에게만. 주자전서 뭐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율곡 선생 전서 번지 27권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권 그럼 막 이렇게 두꺼울 것 같죠? 별로 안 두꺼워요. 얇아요. 옛날 책들은 다. 얇아요. 근데 27권에 있다 이거예요. 27권에 경목요결이라는 이게 성악지묘를 짓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아마 1577년? 요때 지으셨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뒤에 가면 이게 몇 년도에 지었다는 게 나오는데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거든요. 경목요결이에요. 격은 7격. 몽은 어리석을 몽, 어리석은 이를 또는 어릴 몽, 어린 이를 입을 몽 해서 혜택을 입다 뭐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이를 쳐서 가르치는 중요한 비결. 중요할 요 또는 뭐 요구할 요, 그 다음에 비결결, 뭐 연결할 결 뭐 이렇게도 써요. 여기서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서 이렇게 되어 있죠. 서문이라.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짓고서 그 글을 왜 지었는가, 뭐 어떻게 지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쓴 글을 일반적으로 서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의 앞머리에 나와요. 그래서 서문이라고 하고, 발문이라고 해서 그 지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쓴 것인지 또는 뭐 자기의 감흥을 갖다가 써놓은 것이 발문이라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문, 발문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 중에 서문이에요. 서문. 그 다음 줄 이제 네 번째 줄이 이제 본문이에요. 서문의 본문. 그러면 인생사세하야. 본래는요 인이생사세. 저는 하야라고 토를 다는데 이분들은 애라고 다른 거예요. 애.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쬐가맣게 옆에 기호로 애라고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냐면 이렇게 언덕에. 언덕 애자를 줄이면 이렇게 애라고 표시해 놓은 것뿐이에요. 이거 토예요. 토. 본문에는 없는 거예요. 본래 문집에는 없고 누가 여기다 토를 다느냐고 옆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애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하야라고 토를 달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그냥 하야라고 해서 인생 사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하야라고 달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본래는 인이 생사세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그러니까 애 이렇게 하면 이 세상 애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애를 다른 것 뿐이에요. 저는 하야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무슨 자예요? 예? 예, 안일비예요. 안일비. 자, 요거는 무슨 자예요? 예? 안이불이에요. 안이불이고 저건 안일비예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요 불자는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요 불자 나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조동사나 다름 없어요. 부정사지만 조동사나 다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는 서술어가 나와야 돼요. 아니 불자 다음에는. 뭐 꼭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거의 뭐 90% 이상. 안일비는 이거는 뭐 조동사라고 이거 자체가 서술어가 돼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는 동사가 안 나와요. 동사가 안 나오고 명사나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차이가 조금 있어요. 요거 다음에는 서술어로 해서 동사나 형용사가 나와야 되고 간단히 얘기하면 요거 다음에는 명사로 나와야 돼. 명사. 그럼 이게 학문이 배우고 묻다 이게 아니라 배우고 물은 것 뭐 이러든가 학문이라는 그냥 명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문이 아니면 또 배우고 물음이 아니면 이렇게 봐야 돼요. 뭐 꼭 100%는 아니지만 꼭 거의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학문이면 여기 이면이라고 토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면이라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 있죠. 제가 토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이면은 요거는 이시자를 갖고서 이시자에 요거 갖고서 이를 표현한 거 이. 면자는 난면자의 요 윗부분을 갖고 면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굳이 이 토는 나중에 조금씩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 아니면 배우고 물음이 아니면 남한테 배우고 내가 잘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남에게 배우지 않으면 무의위인이니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무의라고 나오면은 무엇할 것이 있다 또는 무엇할 수 있다 아니 없다 무엇할 것이 없다 무엇할 수 없다예요. 그러면 위인이에요. 위자는 하다 되다 위하다 위하다 만들다 뭐 생각하다 여기다 말하다 여러 가지로 쓰여요. 위자는 기본은 할 위예요. 하다 되다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될 수 없으니 뭐를 학문 배워서 배우고 물어야지 사람이 되지 배우고 묻지 않고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다시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학문이 아니면 배우고 물음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으니 그래서 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토가. 인이는 아까 이시자에다가 요거는 니루예요. 니. 요건 왜 니냐면 요 글자가 니예요. 발음이. 요 글자가 니. 여승니 비구니 할 때. 비구니 할 때 그 니자예요. 여승니. 이렇게 쓰면 지능니. 그럼 요것 자체가 음이 니라는 의미예요. 요것 자체가. 요건 지능니, 진흙으로 막힐 니 뭐 이렇게 쓰는 거니까. 니예요, 니. 그래서 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 없으니. 그 다음에 소위 학문자는 소위 학문자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요 소위라는 말은 앞에 나온 말을 갖다가 한 번 더 쓸 때거나 또는 어떤 유명한 책이나 뭐 사람들이
잘 알려진 말을 갖다가 가져다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소위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무슨 자예요? 바소죠? 이거는요. 이를 위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른바. 우리 쓰죠? 이른바. 쓰는 이 소위예요, 소위. 이른바, 뭐, 소위, 뭐,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뭐, 이러면은 만약에 그걸 갖다 이른바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존에 이미 알고 있던 것 또는 앞에 써 있는 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앞에 학문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학문이란 자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소위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학문이라는 자는 이렇게 됐어요. 역비 이상별건 물사해라. 그러면 역은 또 역자예요. 우리가 말을 되돌리거나 그럴 때 쓰는 말 또한 뭐 또한 학문이란 것은 뭐냐 또한 이게 달을 이자에 떳떳할 상자예요. 떳떳할 상 본래는 떳떳할 상이에요. 항상 상자로 쓰이지만 떳떳할 상자예요. 의무로 읽으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에요. 뭐라고 읽어요? 한번 의무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하다.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하죠? 그럼 요거를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실게요? 해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그래. 해석해 보세요. 이상하다. 말을 만들어 보셔. 안타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거? 이거는요. 떳떳할 상자인데 떳떳하다는 말에서 이게 파생이 돼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떳떳하다 요거는 뭐냐면 일상적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항구적이다, 항상하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게 우리가 일상적인 것을 뭐라고 하냐면 평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파생돼 가는 거예요. 떳떳한 거는 항상 항구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항구적인 게 평범한 거예요. 보통적인 거. 그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게 여러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제가 떳떳할 상에서 파생이 돼서 평범하다 이런 거예요. 평범하다예요. 그러면 평범할 상 뭐 이러면 되면 평범함에 다르다예요. 일상적인 것에 다르다. 떳떳함에 다르다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조건 처음부터 의역한 거 보시면 안 돼요. 직역한 것만 봐요. 직역. 어떻게 하면 이게 다르리 떳떳할 상 그러면은 떳떳할 상으로 했다고 봐세요. 아니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됐다 그러면 떳떳함에 다르다예요. 떳떳함에 다르다. 이걸 훈이라고 해요. 훈. 한자에 훈, 그런단 말이에요. 훈을 붙이는 거예요. 훈을 붙이면 그 해석이 나와요. 거기서. 그럼 그 의미를 갖고 내가 윤문을 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번역부터 처음부터 그냥 그 의역을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의역이 돼요. 자, 볼게. 다시. 그래서 이제 일단 떳떳함에 다르다. 그게 우리가 아는 이상하다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떳떳함에 다르다 이러다가 나중에 되면 우리가 이상하다고 그래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별은 특별할 별자예요. 건은 사건. 그러면 특별한 사건. 이상하고 특별한 사건의 물건과 사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거꾸로. 사물은 뭐냐? 물은 그 어떠한 형체를 얘기하고 사는 어떠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 물사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이상하고 특별한 이거는 사건건 조건건이에요. 특별한 조건의 어떠한 일. 모든 일.
이 아니다. 항상 직역을 하셔야 돼요. 다시 볼게요. 이제 그럼 여기까지만.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경몽요결. 그러면은 칠격, 어리석을 몽, 중요할요, 비결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리석은 이를, 나중에 이게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를 쳐서 가르치는. 이게 주먹으로 때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격려하고 뭐 그런 거겠죠. 가르치는 중요한 비결. 인생사세하야. 이렇게 돼야 돼요. 본래는 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글자니까 읽을 때 토를 너무 많이 달고 읽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생략을 해도 다 아니까 그냥 인생사세하야. 이렇게 해요. 하야라고 했는데, 하야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야라고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자예요? 하다죠? 할위? 이거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도 써요. 요 중에 요거를 하로 읽어요. 하. 토를 달 때 하로 읽어요. 하. 자, 이게 무슨 자예요? 이끼 야자죠? 요걸 빼갖고 이걸 야로 읽어요. 야로. 합치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그러면 이 세상에라는 토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토를 갖다 에로 다른 거예요. 근데 본래는 이 어조사 어자가 어디 어디에 누구누구에게 어디 어디에서 뭐 누구를 무엇 뭐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조사예요. 요게 뭐 허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서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건 뭐 이제 생략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안 쓴 것 뿐이에요. 하야를 읽으면 인생 사세의 뜻이 어떻게 연결되죠?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그래서 나왔는데. 위야라고 하고 표기를 했는데요. 그 하야가요. 예. 그 뜻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인생 사세 하야. 예.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예,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 토시를 읽을 때에 예. 그 토시보다도 아까 읽은 뭐 예. 뭐뭐세 뭐뭐서 이렇게 읽는 게 더 편하고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아니, 하야가 해서라는 말이에요. 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옛날 사람들 말투죠, 뭐 말투가. 요즘에도 저희가 해서라는 말 하여 그러잖아요. 하여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 하여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아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학문이면, 그러면 학문이 아니면, 그래서 이면 이렇게 토를 다른 거예요. 뭐 안 달아도 무방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학문이 아니면, 배우고 묻는 것이 아니면, 무의위인 이니 써 사람이 될 수 없으니, 학문으로서 배우고 묻는 것으로서 사람이 될 수 없으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써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써요.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소위 학문자는 이른바 학문이란 자는, 자자도 이제 다 쓰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죠. 이게 이른바 학문이란 것은, 요 놈자자는 뭐 경우도 얘기할 수 있고 사람도 얘기할 수 있고 장소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학문이란 것은 역비 이상 별건 물사에 야라. 또한 이상하고 특별한 조건에 별건에 우리가 별건 수사막 할 때 그 별건이에요. 특별한 조건에, 이거 조건건이니까 물사가 아니라, 일과 물건이 아니다. 물건과 일이 아니다니까 일이 아니라. 학문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 특별한 것이 아니면 뭐냐에 대한 게 뒤에 나올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요까지만 한번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따라 해보세요. 경몽요결이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문이라는 게 있었죠. 자, 서문이라. 네, 서라. 다시요. 경몽요결이라.
어리석은 일을 쳐서 가르치는 중요한 비결이라. 서라. 서문이라. 보통 이제 서라든가 서 이라든가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 다음요. 인생사세하야. 거기 써 있는 대로 하면 이제 인생사세에. 본래는요. 자, 다시요. 인이 생사세에. 생사세하야.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아. 이 세상에 나아서. 제가 왜 이 세상에 나면 이게 이사자예요. 이사자. 이사자예요. 이 세상에 나아. 그 다음요. 비학문이면. 학문이 아니면. 무의위인이니. 써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저는 글자를 다 해석하느냐고 써자를 꼭 써 이러고 해요. 근데 안 하셔도 무방해요. 이거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무의는 무엇할 것이 없다 이래도 돼요. 사람이 될 것이 없으니. 사람이 될 방법이 없다 이거죠. 사람처럼 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처럼 살 방법이. 소위 학문자는 이른바 학문이란 자는 역비 이상별건 물사야라. 근데 이것도 저는 습관적으로 예라 이렇게 읽어요. 그냥 야라라고 하셔요. 제가 저기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워갖고 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음이 토를 갖다 야 이라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야 이라. 그러다 보니까 야 이라 이걸 갖다 줄여갖고 이걸 줄여서 예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라 이렇게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읽는 거니까 야라라고 읽으셔도 무방해요. 저는 그렇게 습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 익숙해졌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논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토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럼 이거 뭐로 읽는지 아세요? 자이왈 이렇게 읽어요. 옛날 분들은.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왈 이렇게 읽어요. 자왈 안 하고 제왈 이렇게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이게 맹자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맹자이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옛날 분들은 다 맹제왈 이렇게 읽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틀려서 읽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자이라는 말을 줄여서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음이 틀려서 읽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갖고 뭐 굳이 뭐 말씀하실 건 없어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예라 이렇게 읽는데 굳이 그렇게 안 읽으셔도 돼요. 야라라고 읽으셔요. 요즘 식으로. 다시요. 역비, 이상, 별건, 물사야라. 또한 이상하고 특별한 조건에 물사가 아니라. 물사는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물건 다 포함해서 물사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경목요결이라. 서문이라. 인생사세하야. 사람이 이 세상에 나아. 비학문이면 학문이 아니면 무의위인이니 써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제가 지금 무의를 써 무엇할 수 없다 했죠? 그럼 요거의 반대는 유의예요. 유의. 있을 유자 써서. 그럼 무엇할 수 있다, 무엇할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맞아요. 소위 학문자는 이른바 학문이란 자는 역비 이상 별건 물사예라. 또한 이상하고 특별한 조건에 물사가 아니라. 자, 한번 들어보세요. 경목요결이라 서라
인생사세하야 비학문이면 무이위이니 소위학문자는 역비상별근 물사예라. 어리석은 이를 쳐서 가르치는 중요한 비결이라. 서문이라.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배우고 물음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이른바 학문이란 자는 또한 이상하고 특별한 조건의 물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 글자가 무슨 지자예요? 다만 지자예요. 다만. 다만, 단지.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학문이라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다만, 이것은 다만.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지예요. 다만지. 다만. 그 다음에는 시자 있죠? 현대중국어라면 쓰 그러는 거예요. 쓰. 저 쓰 그럴 때 그 쓰는데 이건 무엇 이다예요. 옛날 분들 이 이렇게 했어요. 이 시자라서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그냥 다만 아래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자는 아랫말에 있는 그 내용이다 할 때 이 시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옛날 분들 그냥 저도 그래서 습관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근데 무엇 이다예요. 그게 뭐냐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만 무엇 이다예요. 뭐예요? 첫 번째 건 위죠? 그 다음은 그럼 위부예요. 위부가 뭐예요? 이게 무슨 자라고요? 네, 기본은 하다 그 다음 되다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다 되다 하다에 만들다 뭐 말하다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하다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다예요. 위부는 아비가 되다. 아비가 되어서 위부하야 이런 뜻인데 뭐 굳이 톤은 생략한 거고. 위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자예요? 예? 마땅당자예요. 마땅히 무엇 해야 된다. 그럼 마땅당자가 나오는 거예요. 마땅히 무엇 해야 된다. 그러면 마땅히 뭘 해야 될까요? 무슨 자예요? 사랑자예요. 사랑. 자애로워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만 나왔지만 아버지가 나오면 어머니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오면 아버지가 같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가 돼요. 다만 부모가 돼요. 아버지가 돼요. 마땅히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자녀들이란 말이 생략돼도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부죠. 이게 부모예요. 부모는 무슨 말이에요? 부모란 말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립 조건이 뭐예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무조건 딸려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라고 하면은 성립 조건이 뭐예요? 부모가 있어야 자식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아니까 생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부당자하며 아버지가 되어서는 마땅히 자애로워야 하며 사랑해야 되며 누구를? 자녀를. 학문이 뭘까? 아니 이런 거 배우는 거라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구조가 위부당자예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구조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자 보세요. 이 구조만 알면은 똑같아요. 아비가 되어 마땅히 자애로워야 하며 사랑해야 하며 제가 이랬어요. 다시요. 아비가 되어 마땅히 사랑해야 하며 그러면 아들이 되어 그러니까 자식이 되어 마땅히 효도해야 하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거. 그 다음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하가 되어 마땅히 충성해야 됩니다. 남은 신하가 됐으면 그 사람한테 충성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럼 충성하는 방법이야 뭐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엔요. 위부부 당별이죠. 부부가 되어 마땅히 분별해야 되면, 부부가 되면 마땅히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즘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해라고 그랬더니만은 무슨 남자는 뭐 밥하면 안 되고 여자는 뭐 빨래하면 안 되고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요. 밥은 누가 해요? 전기밥솥이 하잖아요. 전기밥솥이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빨래 누가 해요? 세탁기가 해주잖아요. 그게 왜 그건 남녀의 구별로 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것은 둔 거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부 유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유학에서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호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옛날 옷감이 있는데 그 옷감을 남자 보고 빨래 해오라고 해봐요. 남자의 손이 부드럽게 그거 빨 수 있을까요? 다 찢어져요, 다 찢어져. 밤새도록 바느질 해야 돼, 밤새도록. 그거 아니더라도 다 찢어지는데. 다 터지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들에게 맞춰서 한 거예요. 또 하나, 지금은 환한 시대니까 여자들이 밤에 돌아다니고 뭐 일하고 뭐 다 할 수 있죠. 옛날에 그게 가능해요? 옛날에 가능했을까요? 어두운 시기에? 안 돼요. 여자는 밖에 못 나가요. 그럼 바깥 일을 남자가 하면 아내 일은, 집안 일은 누가 해야 돼요? 그렇게 나눈 것 뿐이에요. 이 부부의 분별은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분별은. 부부의 분별이라는 건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기질의 차이를 갖고서 서로 잘하는 건 키워주고 단점은 보호해줘요. 이어주다, 키워주다.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예? 문장을 틀리게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뭘? 여기서 부부는 다른 편자 써야 되는데 별이 있었잖아요. 예. 예. 별자는 다른 말로 고쳐서 별자는 다르다가 아니라 분별하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분별. 져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부분이 져줘야 된다. 예. 이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일에 대한 구분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그 일에 대한 구분도 그 당시에 맞춰서 일에 대한 구분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얘기하면 남자는 애를 못 낳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자는 젖을 못 먹여요. 도울보자를 쓰면 더 좋았을 거예요. 아, 도울보? 아, 서로 맞춰준다? 예, 그렇죠. 그것도 괜찮겠죠.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사회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 했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했으니까, 자기의 활동 영역에 맞춰서 구별하는 것도 들어가니까. 근데, 그래도 그거는 서로 간에 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한.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는, 그러니까 지아비와 지어미가 되어서는, 이거 며느리 부자지만 지어미 부자로도 쓰여요. 지아비와 지어미가 되어서는 마땅히 분별해야 하며. 그 다음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형제 당우하며죠. 형제가 되어서는 마땅히 우자가 맞나? 여기 없나 보다. 마땅히 우애로 와야 되며, 우애하며의 우애. 우애라는 개념은 벗우자죠. 이게 벗우자예요. 벗우. 이거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해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해주는 게 우애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이것이 집안에서의 형제 관계가 사회에 나가면은 상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글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되어서는 형에게는 공경하고 아우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이걸 우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되어서는 마땅히 우애하고, 우애롭고 뭐 해도 되고, 우애하고. 그 다음에요. 자, 볼게요. 이게 젊을 소자예요. 어릴 소, 젊을 소. 젊은 자가 되어서는 위소자, 당 경장, 마땅히 경장해야 돼요. 경은 공경할 경. 공경해야 돼요. 누구를? 장을. 장은 무슨 장이에요? 어른장이에요. 그래서 어른을 이렇게 해야 돼요. 본래는. 어른장.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쓰여요. 뭐 장점이나 뭐 더 잘한다라든가 뭐 이렇게도 쓰이지만 여기서 어른장이에요. 젊은 자가 되어서는 어른을 마땅히 공경해야 하고. 왜 공경해야 될까요? 왜 마땅히 공경해야 돼요? 나이 먹은 사람을 왜 마땅히 공경해야 돼요? 나도 어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걸 내가 밟고 먹고 사니까. 그 사람들의 지혜를 내가 받아서 쓰니까. 그러니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걸 내가 밟고 산다고요.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루어놓은 걸 누가 밟고 살까요? 내 뒤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것. 그러면은, 자, 보세요, 또 하나. 그러면은, 아랫사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어서 살게 해주니까. 나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껴줘야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밟고 사는 거랑 똑같으니까. 서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서로 그렇게. 아무튼 이게 젊은 자가 되어서는 마땅히 어른을 공경하며, 그 다음이요. 점점 글씨가 막 더 날아가네요. 위 붕우 당 유신이니 벗과 벗이 되어서는 마땅히 신의가 있어야 하니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벗과 벗이 되어서는 마땅히 신의가 있어야 되니 진실함이 있어야 되니 여기서 인이라고 토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제가 위치를 서서 하는 게 오래간만이라 그런가 글씨가 막 들쭉날쭉 막 장난 아니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여기 다음 줄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돼서. 자, 여기부터 볼게요. 자, 따라하세요. 지시. 위부당자 하며. 이제 하며 몇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하며 몇 자라고 쓴 건데 이게 하며 몇 자가 이렇게 쓰는 하며 여기 있나 보다. 이렇게 쓰는 하며 몇 자가 있어요. 하며 몇 자가 본래. 하며 몇라는 그 음만 쓰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몇이에요. 요게 몇. 요게 몇라고 써놓은 거예요. 요 그렇게 써 있죠? 여기 아예 토를 안 달았구나. 이렇게 다셔도 되고 안 달아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지시. 위부당자하며. 위자당효하며. 위신당충하며. 위부보당별하며. 위형제당우하며. 위소자당경장하며. 위붕우당유신이니. 자, 보세요. 여기서 벗과 벗이 되어서는 마땅히 신의가 있어야 함 인이에요. 인이라는 토가 있잖아요. 요게 무엇이다예요. 이 시자가.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그걸 무엇이다라고 안 하고 그냥 다만 이것은 이렇게 했어요. 다만 이것은 이렇게 했지만 본래는 그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 이니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시자 거기까지 걸린 거예요. 근데 그냥 편하게 그냥 다만 이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요게 무엇 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시자가. 다시 한번요. 다만 무엇 이다예요.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그냥 이 그래도 그 따라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무엇 이다예요. 이건 본래 아시겠죠? 무엇 이다라고요. 아비가 되어서는 부모가 되어서는 마땅히 마땅히 사랑해야 하며 사랑자자예요. 사랑자. 아들이 되어선 마땅히 효도해야 하며 신하가 되어서는 마땅히 충성해야 하며 부부가 되어서는 마땅히 분별해야 하며 형제가 되어서는 마땅히 우애해야 하며 우애로워야 하며 젊은 자가 되어서는 마땅히 어른을 공경하며 벗과 벗이 되어서는 마땅히 신의가 있어야 하니. 다시요. 지시 위부당자하며 위자당효하며 위신당충하며 위부부당별하며 위형제당우하며 위소자당경장하며 위붕우당유신이니. 이게 뭐냐면 오륜을 늘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륜을 행하는 것이니 배우고 묻는다는 건 뭐냐면 오륜 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늘 원래 서문 좀 다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다 못하더라도 이건 지울게요. 그냥 제가 마지막에 한번 쭉 읽어드리고 해석해드릴 테니까 녹음하실 분들 녹음하시고 아니면은 제가 녹음을 해서 뭐 카톡방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으시면 올려드리고 그렇게. 다는 녹음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시간 저기가 있으니까. 근데 서문 정도는 녹음해서 외우셔도 상관없으니까. 촬영한 것도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뭐 그것도 들으셔도 되고. 근데 왜냐면 이 유튜브로 올라오는 건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 제가 저기 수업하는 거를 45분, 1시간짜리를 녹음해서 주면 듣다가 시간이 그렇게 나서 그걸 앉아서 내가 어디 가서 듣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요. 근데 딱 한 5분, 3분, 1분에서 한 5분 정도 되는 거는 녹음해서 주면 차에다 그냥 꽂아놓고 거기서 그냥 들으면서 계속 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습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줘요, 가끔. 본래 제가 수업을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많이 안 배워요. 하루에 한 줄, 두 줄 갖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야 물리가 나요. 자, 일단 그 다음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개어, 일용, 동정지간에 이제 쓰는 거는 조금만 줄일게요, 제가. 개어, 일용, 동정지간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저기 위, 붕우, 당, 유신, 인이 벗과 벗이 되어서는 마땅히 신의가 있어야 하니 그것은 다. 그래서 다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개자가 들어가면 꼭 앞에 2개 이상이 있어야 다개예요. 다. 모두 개자예요. 모두. 다. 그 다음에 어는 어조사 어자인데 이게 어디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용 동정지 간에라는 토가 달린 게 어조사 어자 때문에 그래요. 일용 동정지 간. 일용 동정지간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날일자니까 이거는 날마다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용은 쓰는 사용되는 날마다 행하는 이런 거에 간단히 얘기하면 동하고 정하는 사이. 그럼 동하고 정한다는 게 뭐예요? 인간이 동하고 정하는 거 항상이에요. 항상. 날마다 쓰는 매일 쓰는 그 항상. 이게 이룡동정지간 그러면 항상 이런 뜻이에요. 이룡동정지간. 가만히 있거나 그러니까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쓰는 날마다 쓰는 동정 사이에 이렇게 해석은 하지만 이거는 항상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쓰는 동정 사이에 이렇게 하지만은 요거는 항상 이런 뜻이에요. 항상. 저는 괜찮은데 바람 불어가지고 불편하실 것 같아. 날마다 쓰는 동정 사이에 이건 항상이란 뜻이에요. 어조사 어자 때문에 에예요. 어디에. 그 다음에 수사각득이에요. 숫자 무슨 숫자예요? 따를 수 무엇에 따라서 그러면 밑에 일사자예요. 그럼 일에 따라. 각득 각각 얻었다. 뭐를 얻었느냐? 기당. 그 마땅함을. 각각 그 마땅함을 얻을, 그 다음에 이죠? 요거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거기는 이렇게 써 있죠? 아, 여기 똑바로 써 있네. 자, 보세요. 요 목판분이라 이런 거는 요게 구분이 없이 쓰여요. 이게 무슨 자예요? 아, 몸기. 이미 뱀사. 이게 목판본에는 구분 없이 쓰여요. 여기서는 이미 이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미 이자예요. 아시겠죠? 이게 목판본에는 요거 구분을 안 지고 써요. 우리가 저기 하는 그 해석본에는 그게 구분이 지어지지만 목판본에는 구분이 안 지어져요. 인데 요거는 기본형이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한정형으로 끝나는 말이에요. 무엇일 뿐이다 따름이다. 무엇일 뿐이다 따름이다인데 요게 생략될 때도 있고 요게 생략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생략될 때도 있고 이렇게 생략될 때도 있어요. 무엇일 뿐이다. 무엇일 따름이다. 그러면 뭐냐면 수사 각득 기당할 따름이다. 일에 따라서 어떠한 일에 따라서 각각 그 마땅함을 얻을 따름이요. 얻을 뿐이요. 얻는 것일 뿐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일. 그러면 자식을 사랑함. 이게 마땅함이잖아요. 마땅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따라 각각 그 마땅함을 얻을 뿐이요. 뿐이다. 따름이다. 그럴 때 이 일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는 아닐비라고 했죠. 치는 달릴 치. 그럼 치심 그러면 마음을 달리다. 어디로? 현묘한 대로. 무슨 현자예요? 네, 거물현. 그 다음은요? 묘할묘죠. 검고 오묘한데. 그럼 검다라는 개념은 멀다, 깊다 이런 뜻이 있어요. 멀고 깊은 거. 자, 물 색깔이 물이 깊으면 어떤 색으로 보여요? 검게 보여요. 깊은 물은 검게 보인다고요. 그죠? 그래서 현자 자체가 아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멀다, 아득하다가 검을 현자가. 그래서 하늘은 검다고 하죠? 하늘은 멀다 이런 의미예요. 천지현황이니까요. 밤에는 검해지기도 하고 우주를 갖다가 검게 보는 거죠. 아주 멀고 오묘하다. 그래서 현묘하다라고 하면 아득하고 저 멀고 오묘한 마음을 현묘한 대로 달려. 내가 잡을 수 없는 실체를 잡을 수 없는 대로 마음을 가져가서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이 붕붕 떠다닐 수 있나요? 공중부양? 공중부양 하던데. 하요?
그걸 마음을 현묘한 대로 달리는 게 결국 그런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잡을 수 없는 실상, 이렇게 실상을 잡을 수 없는 대로 마음을 현묘한 대로 달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취심현묘, 아직 아닐 삐자는 아직 해석 안 했어요. 희개라고 읽기도 하고 바랄게 이렇게도 쓰고 바랄기 이렇게 쓰기도 해요. 희개 이렇게 바랄게, 바랄기, 바라볼기 뭐 이렇게 써요. 희자는요 바랄희, 드물 희자거든요. 본래 희자가 드물 희자예요. 드물 희. 그런데 여기서는 바랄 희자예요. 바랄 희, 바라다, 원하다. 그럼 기자도 바라다, 원하다. 그 다음에 기효, 기자는 기이할 기, 효는 효과효, 효엄효. 기이한 효엄을 바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따라서 각각 마땅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 현상에서 그런 거지 마음을 아주 현묘한 대로 달려서 기이한 효과를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이거예요. 학문이란 거는 저기 그런 말 있죠. 도고일척이면 마고일장이라고 도를 공부하면 벽 뚫고도 보고 그런다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학문이라는 것 자체는.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단 불학지는 그래서 다만 단자예요. 다만 아까 다만 지자 있었죠. 그랑 똑같은 의미예요. 단 불학지는 다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아니한 사람은 그러니까 학문하지 않은 사람은 심지모색하고 심지가 마음자리예요. 마음 이런 뜻이에요. 심지가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띠모죠? 띠풀은 띠풀 아세요? 띠풀? 잔디 같은 띠풀. 그건 얽혀져 있어요. 띠풀은 얽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얽어져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색자는 막힐색. 그래서 모색했다는 건 꽉 막혔다는 표현이에요. 모색이라는 말이 꽉 막혔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살길을 모색해 그럴 때는 이모색 아니에요. 그때는 도모할 모자에다가 찾을 색자 쓰겠죠. 여기는 심지가 꽉 막혀 이런 뜻이에요. 모색이란 말이 띠풀 모자에 막을 색. 그래서 심지가 꽉 막혔고 식견망매라. 식견이 지식 알식자예요. 알고 보는 것이 보는 견문이라는 뜻이죠. 자 보세요. 나중에 보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견과 지는 알다랑 똑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견과 지에는 알미 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구용구사나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사, 명, 청사, 총 그래요. 볼 적에는 눈 밝게 명확하게 보려고 하고 들으면 귀 밝게 정확히 들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항상 습관을 그게 구용이에요. 구사. 그렇게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항상 주의 깊게 다닌단 말이에요. 조심하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견과 문에는 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식견이라고 하면은 지식과 자기가 이룬 지식과 견해겠죠. 견해, 견문 이래도 되고 지식과 견해 이게 식견이라고 해요. 망자는 아득할 망 여기서는 아득하고 매자는 어두울 매. 식견이 아득하고 어두운지라고로 배우지 않으면 식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득하고 어두운지라고로 이런 거로. 죄송해요. 저 여기 한번 따라서 하고 시작했어야 된다. 자, 한 번만 따라서 해볼게요. 개어. 일용동정지 간에. 다개자예요. 다개. 모두. 네, 다. 날마다 쓰는. 동정 사이에. 수사. 각득기당. 이이요.
오예요. 오라고 된 게 오, 요 이렇게 읽으라고 써 있는 거예요. 다시요. 수사. 따를 수의 일사자니까요. 다시요. 일에 따라. 수사. 일에 따라. 각득 기당. 이이요. 각각 그 마땅함을 얻을 뿐이요. 자, 다시요. 일에 따라. 각각 그 마땅함을 얻을 뿐이요. 자기에 해당되는 것을 해당되는 것에 마땅함을 얻으면 된다 이거예요. 비 치심현묘하야 희게 기호자야라. 마음을 현묘한 대로 달려. 마음을 현묘한 대로 달려. 달릴 치자예요. 달려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현묘한 대로 달려가게 하여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현묘한 대로 달려. 기한 효험을 바라고 바라는 자 아니라. 바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끝까지요. 이게 다 날마다 쓰는 동정 사이에 일에 따라 각각 그 마땅함을 얻을 뿐이요. 마음을 현묘한 데 달려. 기한 효험을 바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문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일에 따라 각각 그 마땅함만 얻는 거지. 그것을 배우는 거지. 그 다음 다시요. 그까지 또 보죠. 불학지인은 배우지 아니한 사람은 학문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수식해 주는 말이 갈지자예요. 이게 조사인데 이게 기본은 우리가 갈지 그러니까 가다예요. 그런데 가다로 쓰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가 않고 여기처럼 조사로 쓰거나 대명사로 쓰거나 이렇게 많이 쓰여요. 이건 조사예요, 조사. 조사도 뭐 여러 가지 뭐 주격, 관형격, 소유격 이런 게 있는데 굳이 그런 거 안 따지셔도 돼요. 자, 배우지 아니한 사람은 심지모색하고 식견망매라. 심지가 모색하고. 모색은 띠뿔처럼 꽉 묶여서 막혔다. 이게 모색이에요. 그래서 꽉 막혔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꽉 막히고 식견이 아득하고 어두운지라. 아득하고 어두운지라. 고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마음자리가 꽉 막혀 있어서 쓸데없는데 고집 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식견이 저기 좀 아는 게 없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고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로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이거는 숫자는 모름지기 무엇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필도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필수는 똑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모름지기 무엇 해야 된다. 모름지기 숫자가 모름지기 무엇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필요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면 독서국리 많이 듣던 말이죠. 독서 글을 읽고 국리 이치를 국리하야. 그러니까 독서국리하야. 글을 읽고 이치를 국리하야. 이명 그래서 이게 써이자가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라고 안 하고 저는 써 그러지만 반드시 모름지기 글을 읽고 이치를 국리해서 그래서 그것으로서 그걸 가지고서 이게 써이예요. 그래서 이 명은 밝힐 명, 밝힌다.
뭐를? 당행지로를. 당행지로.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해야 할 길. 그러니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밝힌 연후에. 자, 이게 음으로 읽어보세요. 음으로. 뭐예요? 연후라고 하죠?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자, 해석해 보세요. 네. 항상 보세요. 이게 무슨 자예요? 네, 그러련이에요. 그러련이에요. 이제 연. 그렇게 한 뒤에요. 아시겠죠? 연후가 나오면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라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한 연후에, 그러한 연후에. 그래서 연후에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밝힌 연후에. 그래서 이명 당행지로 연후에. 그런 연후에야 조예 득정이, 우리가 조예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쓰는 조예가 이 조예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아갈 조, 지을 조자예요, 본래. 나아가다 또는 짓다. 그 옛날에 그 5가지 형벌 중에서 한 형벌이 뭐냐면 이런 형벌이 있어요. 조언. 말 지어내는. 거짓말 지어내는. 조언 지형이 있어요. 조언 지형. 그래서 이것은 짓다 뭐 이런 것보다도 나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예자도 나아갈 예자예요. 나아가다. 여기 행사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집례가 글을 읽다 보면 시작할 때 뭐 알자인 조원관예 관세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알자가 초원관을 모시고서 관세위로 나아가라. 이때 예자가 요 예자를 써요. 그래서 나아갈 예예요. 그래서 조예가 득정하고 발음을 얻고 내가 나아갈 길이 발음을 얻게 되고 공부를 해야지. 마땅히 내가 갈 길을 밝힌 연후에. 그 다음에 이 천리는요 발불천 발불리 또는 신리 그래요. 신리 발불리. 그래서 천리가 뭐냐면 실천하다, 밟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밟고 있는 거니까 내가 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실천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천리가 실천하다 이거예요. 행하다. 천리가 행함이 실천함이 득중 중도를 얻으리라. 중용을 얻으리라. 뭐 중도를 얻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률이라사 윤직걸중오리라. 이게 이제 유학의 신법이 내려와서 나온 거예요. 중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사람의 마음은 오직 위태의 마음은 오직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가리고 오직 한결같이 고집해서 실천해야지만 진실로 너의 그 중도를 잡아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준 내용을 윤직걸중이라는 말을 이제 순임금이 이제 우임금한테 이렇게 설명을 붙여서 전파하면서 유학의 신법으로 자리 잡은 말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으로 벌써 이 물건으로 형성이 되면 그 속에 본성은 똑같이 들어와 있지만은 그 물건이 각각 받는 기운에 따라서 한정이 된단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남자가 바라보는 거랑 여자가 되는 거랑 일단 달라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 기운으로 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마음은 항상 위태로워요. 위태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라는 건 뭐 어떠한 것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너무 작아. 그걸 찾아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인심과 도심에 대한 것을 정밀하게 선택하고 이걸 택선이라고 해요. 택선, 선으로 가리는 것. 그리고 그 중에 선을 선택한 걸 갖다 한결같이 고집해서 고집하고 그걸 갖다 꽉 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그 중도를 갖다가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행하게 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학문을 해가지고 독서국리를 해서 내가 행해야 될 길을 밝히면 그런 뒤에면 내가 나아가는 것이 조예가 내가 나아가서 하는 것이 다 발음을 얻을 것이고 또 내가 행하는 것이 천리는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 중도를 얻게 되리라. 요거예요. 자, 한번 고기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고로 단불확지인부터 할게요. 다시요. 단불확지는 다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심지가 모색하고 식견이 아득하고 어두운지라. 고로 반드시 독서국리하야. 다시요. 필수 독서국리하야. 반드시 모름지기 글을 읽고 이치를 국리하야. 국리할 궁자인데 이거는 연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명 당행지로 연후해 써 마땅히 행할 길을 밝힌 연후에 조의 특정이 제가 이라고 한 건 그 다음 줄에 말리을 이자까지 붙여 읽은 거예요. 조예가 발음을 얻고 천리 득중의리라. 천리가 중도를 얻으리라. 조예가 발음을 얻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발음을 얻는다 이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천리예요. 천리가 중도를 얻으리라. 여기는 적중함이겠죠. 딱 거기에 알맞는 적중함. 그 다음요. 금이는 요즘 사람들은 불지 학문이 제어 일용하고 이제 학고라고 했지만 학고란 돈 안 달아도 돼요. 말리을 이자가 있으니까. 저는 보통 잘 안 달아요. 근데 뭐 달려 있으니까 불지 학문이 제어 일용하고 해요. 불지 학문이 이렇게 있는 읽지만은 불지 학문이 제어 일용하고 이거예요. 학문이 제어 일용. 아까 제어 일용 동정지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날마다 쓰는 동정 사이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고 학문이 날마다 쓰는 데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학문이 제어 일용을 불지하고 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이자는 이제 위로 붙여 있거나 이게 토를 달면 아래로 읽으면 돼요. 그리고
근데 따로 해석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니까 망의 고원 난행이라. 망령때의 제멋대로 이게 망자예요. 망령때의 거짓망 이렇게 쓰기도 해요. 제멋대로 이런 뜻도 쓰고. 망령때의 고원 난행한 데에 의 뜻을 둠이라.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 곳에 망령때의 뜻을 두는지라. 높고 멀어 고원 난행 행하기 어려운 데에 망의 제멋대로 뜻을 두는지라. 요즘 사람들은 학문이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데 있는 줄은 모르고 이걸 배워가지고 고원 난행한 데에다가 지멋대로 뜻을 두더라. 신이 될 것처럼. 고로 그런 고로. 추여별이 나야 미루어. 추여별이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남과 다르다. 그러니까 별인으로 더불어 추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루어 특별한 사람으로 더불어. 미루어 특별한 사람과 비교하여. 추여별이는 나를 미루어서 특별한 사람과 비교하여. 추여별이는 그런 의미예요. 미루어 특별한 사람으로 더불어. 저는 그렇게 해요. 미루어 특별한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거예요. 자안 포기하니. 스스로 포기하기를 편안히 하니. 포는요, 자기가 사납게 하는 거고, 기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포는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 이런 이치는 없어. 이게 포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기는요, 그런 이치는 있기는 있는데 나는 못해. 이게 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스스로 포기하기를 편안히 하니, 자연스럽게 여기니, 기불가애제야, 애야제야, 기불가애야제야. 어찌 가히 슬프지 아니하겠는가. 기불은 어찌 무엇이 아니랴 이런 뜻이에요. 가에는 가짜는요 무엇 할 수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할만하다 함직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가히 슬프다고 할만하지 않겠느냐. 슬프지 아니하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까지 한번 볼게요. 자, 금이는 요즘 사람은 이재금자예요. 이재금. 불지 학문이 제어 일용하고 학문이 날마다 쓰는 데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불지요 불지 이 망의 고원난행이라고로 고원난행이라 고로 망령되이 고원하여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 데에 뜻을 두는지라 고로 추여 별인하고 미루어 특별한 사람과 더불고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더불어 미루고 이건 뭐냐면 나를 갖다가 공자랑 비교하는 거에 간단히 얘기하면 아시겠어요? 내가 간단히 얘기해서 글씨를 처음 지금 쓰시는 분이 뭐 한적봉이랑 비교하고 있어. 아니면 뭐 조맹구랑 비교하고 있어. 뭐
구양순체를 이제 막 쓰시는 분이 옛날 구양순체 보고서 내 글씨랑 그거랑 비교하면서 아유 난 저렇게는 못 써.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추여별이 나는 거예요. 추여별이. 아시겠죠? 자, 미루어. 특별한 사람으로 더불어. 네, 자안 포기하니. 스스로 포기하기를 편안히 여기니. 기불가의 야제야. 또는 기불가애야제야. 요게 조금 저기랑 저기 수초본이랑 요 목판본이랑 조금 다르네요. 저는 주로 수초본 봤거든요. 여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네요. 조금씩. 어찌 가히 슬프지 아니한가. 이제 막 일어서는 이제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는 놈이 저 뛰어다니는 형들 보고서 난 이제 죽어도 저기 못 걸어 다니겠어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얼마나 슬퍼요.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또 볼게요. 여정거 해산지양할세 이거예요. 여는 나여자예요. 나여 출여 뭐 여러 가지로 쓰여요. 내가 거처를 정하다. 살 곳을 정하다. 이게 정거예요. 정할 정, 거처할 거. 내가 거처를 정하였다. 어디에? 해산 지양할세. 해산의 양지 바른 곳에 거처를 정할세. 그랬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잊지 마세요. 자, 산남수부괄 양이라. 산남수부괄 양이라. 그럼 해산의 양지 바른 곳 이런 표현은 뭘까요? 해주 남쪽. 산의 남쪽이니까 해산. 남이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산남수보갈 양이라고 해요. 잊지 마셔요, 진짜. 이거는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많이 쓰이는 말. 그걸 요것만 알면은 이게 뭐야, 왜 이래?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양이 어디예요? 서울이 한양이죠. 자, 그러면은 한양이요. 자, 강남구 한양이에요, 아니에요? 옛날에 한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강남. 강남 쪽이에요. 보세요, 저기 봐. 물 북쪽이 양이에요. 물 북쪽이. 한양은 뭐냐면 한강 북쪽. 그게 배산임수잖아요, 딱.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강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명만 보면은 아 어느 쪽에 강이 있구나, 어느 쪽에 산이 있구나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중국에 가면 낙양 그러죠? 그러면 거기는 뭐냐면 낙수 북쪽일 거예요. 앞에 남쪽으로는 낙수가 흐르고 등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뭐 그러겠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산남수보갈 양이 이런 거 알아두면 어떤 지명이나 이런 거 딱 봐도 그럼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해산의 양지 바른 곳 그러니까 해주 남쪽일 거예요 아마. 해주에서도 그 황해도 쪽에서도 남쪽에 그쪽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양지 바른 곳에 살 곳을 정할세. 이거는 정하니 정할 적에 이럴 때 토가 할세예요. 할세. 할세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할 위자에다가 여기에 을이에요. 할. 그 다음에 선비사자에다가 선비사예요. 이렇게 쓰면 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니 또는 할 적에 이런 뜻이에요. 해산의 양지 바른 곳에 살 곳을 정하니 정할 적에 뭐 정하니 유일리학도 상종문학하니. 아유 시간이 다 여기는 그냥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여기는 그냥 다음 시간 해야 되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할 테니까 처음부터 여기 배운 데까지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형목요결이라 서라 인생사세아야 비학문이면 무예외니니 소위 양문자는 역비 이상별근물사예라 지시위부당자이며 위자당요이며 위신당충이며 위부부당별이며 위흥제당우이며 위소자당경장이며 위붕우당유신이니 개어일용농정지간의 수사각득기당이에요 비치심연묘하야 희계기호자애라 단부락지에는 심지모색하고 식견망매라고로 필수독서국리하야 이명당행지로 연후에 조의 득정이 천리의 득중을이라 금이는 불지학문이 제의일용이 망의 구원 난행이라고로 추여별이 나야 찬복이 아니 기불가의 아재야 여정거의 산지양할세 유일리학도로 상정문학하니 여참무이위사요 이차공초악이 불지향방하고 참우견고제제에 범범청익적 비참무보하고 반이인기라고로 약서일책자야 조서입심 직궁하고 봉친전물지방하야 명활경몽요결이라야 욕삭도로 관차 세심입각하야 당이라공이 여역구한인수나야 유기자 경성언하노라 정축계동에 덕수이모는 서하노라. 해석되들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보고 읽는 거예요. 보고서 해석하는 거예요. 서문이라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배우고 물음이 아니면서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이른바 학문이란 자는 또한 이상하고 특별한 조건의 물사가 아니라 다만 아비가 되어 마땅히 사랑하며 아들이 되어 마땅히 요도하며 신하가 되어 마땅히 충성하며 부부가 되어 마땅히 분별하며 형제가 되어 마땅히 우애하며 젊은 자가 되어 마땅히 어른을 공경하며 벗과 벗이 되어 마땅히 믿음이 있을지니 다 날마다 쓰는 동정 사이에 일에 따라 각각 그 마땅함을 얻을 뿐이요 마음을 현묘한 데 달려 기이한 효험을
바라고 바라는 자 아니라 단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심지가 모색하고 식견이 아득하고 어두운지라고로 반드시 모름지기 글을 읽고 이치를 궁리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밝힌 연후에 조예가 발음을 얻고 천리가 중도를 얻으리라. 이제 사람은 학문이 날마다 쓰는 데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 데에 뜻을 둔지라고로 특별한 사람으로 더불어 미루어 스스로 포기하기를 편하니 하니 어찌가이 슬프지 아니하랴. 내 해산의 양지 바른 곳에 살 곳을 정할세. 한둘의 학도가 서로 쫓아 묻고 배우니 내서 스승될 수 없음을 부끄러이 여기고 또한 초학들이 향방을 알지 못하고 또 견고한 뜻이 없으면서 범범이 더하기만 청하면 곧 피차가 도움이 없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기롱함을 끼칠까 두려운지라고로 간략히 한 책자를 써서 대강 마음을 세우고 몸을 신척하이며 어버이를 받들고 물을 접하는 방법을 대강 펴서 이름하여 가로되 경몽요결이라 하야. 학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마음을 씻고 다리를 세워 당일에 공부를 하게 하고 나도 또한 오래도록 인수남을 근심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살피고자 하노라. 청축개동에 덕수 이모는 쓰노라. 요까지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기가 여기 읽는 게 처음에만 어렵지 그냥 읽다 보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처음에만 어색해요. 처음에만. 이게 하다 보면 많이 읽으면은 그냥 내 글이 되고 나처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노력을 하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 제가 여기서 열심히 아무리 읽어드려도 당신들께서 안 하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글 읽는 거는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근데 인사도 하고 끝나고 저기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시작할 때도 인사도 하고 끝나고도 그러셔요. 뭐 그럼.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